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평택시의 임시의 제1차 예산결산 특별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8일 평택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질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최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뮤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범 징수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1조 2,260억 3,169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65억 8,1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60억 9,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4억 8,06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61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64쪽 부서별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내부요부금 9,261만 원을 감액 편성한 170억 7,7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왜 저기 네 유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지금 회계과는 저기 지금 결산 처리는 다 끝났나요? 예, 작년도 4월 거? 20일부로 결산 끝나고 나서 끝났어요? 예. 그럼 그 우리 순세계 잉여 전체 액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결산 끝난 마지막 저기 추경에 지금 반영한 겁니다. 결산 검사 이후에 지금 그 반영된 최종 금액입니다. 이게 순세계 잉여 전체예요? 예, 이번에 최종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제 지난 4월 20일 날 결산 토탈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거는 769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본 예산에 저희가 그 예상치로 해서 300억을 미리 담았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 추경에 또 300억을 또 담았었고요. 그 중에 이제 근본 이제 반영하는 사업은 60억 9,600만 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거고, 나머지 잔액 중에 이제 그 최준고 의원님께서 먼저 발의해 주신 안정화기금 그 부분의 일부 이제 담을 거고요. 그 나머지 금액 한 69억 정도, 그거는 이제 다음 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4월 20일 여튼 말일날 결산액은 나와서 769억 발생했고 이미 기존에 담은
게 600억이고 하여튼 이번에 이거 담고 나머지 순세계 인형 발생분은 안정화 기금이나 하여튼 필요한 기금과 삼회 추경 차 등, 추경이나 이럴 때 필요한 경비에 담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승용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다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그러면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3차 추경을 위해서 남아 있는 지금 한 순세계 69억 정도, 69억 그렇게, 정도가 남아있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정화 기금 반영분 제외한 네. 수치입니다. 안정화 기금은 그러면 얼마를 지금 저희가 계산으로는 38억 좀 넘는 걸로 알고 38억 4,500 정도. 알겠습니다. 그 보니까 내부 유보금을 9,300만 원 감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지. 아, 요거는 이제 특별한 사유보다도 지난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심해 주시고 감액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요번 이제 재원에 덧대는 사항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설명해 주실래요? 그 당시에 이제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별 여건 내에서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 심의하시면서 요 사업은 요만큼보다는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줄인 이제 합에 대한 전체 합산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큰 예산이 있긴 한데 지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있으시진 않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까지는 7월 3일까지 접수를 받으시고 그럼 지금은 7월 3일 날 다 완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신청을 받아갖고 하는 거고 집행은 8월 말까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이나 절차 그리고 이제 그 지급 대상별 여건들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국비 내려온 걸로 선집행하고 있는 상황. 네, 맞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은 국비가 80%고 도비가 10%고 시비가 10%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삼성이 어려워서 세수가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올해는 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는 지난 4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1,556억 원을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이게 작년 총 이번에 그 낸 세액의 영업이익이 43.6조 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1분기에 아시다시피 57.2조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간 그 영업이익을 초과해서 지금 1분기에 끝냈고요. 네. 이렇게 만약에 57.2조로 곱하기 4분기 이런 실적으로 간다면 200조 원이 최소 넘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6천억 원을 예상하고요. 2,500억이 됐을 때는 8천억을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3천억이 됐을 때는 1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 이제 그 여기 실적을 내년 4월에 신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 그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그냥 200조 원 57조 54, 20 해가지고 그냥 4분기로 생각해서 200조 원을 예상한다고 볼 때 네. 올해 지금 1,556억을 신고 납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이게 수치를 추정했을 때 6천억 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네. 6천억 원. 그러면 뭐 내년에는 우리가 그동안 못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재 과장님은 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노조 사태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이제 진숙 과장께서 이제 실적을 갖고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25년도 그러니까 24년도 실적으로 해서 25년도에 들어온 게 516억 정도 이제 삼성 걸로만 납부가 됐었고 금년에는 조금 이제 여건이 나와서 25년 실적이 금년에 납부된 게 1,556억이 납부됐습니다. 네. 수치로 보면 1,000억이
늘은 거가 그렇죠. 맞습니다. 1,000억이 그리고 늘었지.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그 소득액이 6천억까지 들어온다 하려면 물론 재정 여건은 좋아집니다, 당연히. 네네. 단지 지금 이제 벌려놓은 대규모 사업들 네. 이 영역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파생되는 걸 가지고 여러 여건에 도울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 여건들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죠. 세수가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지방채 쓴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도 엄청 많은데 우리 시가 계속 이렇게 하드웨어를 늘려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기와집에서 굶어 죽게 생겼고 문화향유는 전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저희가 이제 의회에 들어오실 분도 있고 안 오실 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들어올 수 있는 시장님도 어느 선에서 이걸 정리하고 쓸 것인가. 근데 우리가 계속 그 건설 쪽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해소하지 않으면 민원은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족도시라든가 행복의 체감도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처음 오시면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잘 다뤄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 의원님 더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간략하게 드렸는데 특히 이제 예산 편성의 기획이나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황만경제 지금 경제실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후보들은 자기들의 나름대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공약을 내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뭐 타당성도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또 선거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는 사실은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도 이제 공약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어쨌든 인수위나 향후의 초기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라든가 또 실현이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우리의 시의 집행 부분의 공무원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성과들 속에서 시민들의 어떤 체감도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우리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부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과 또 새롭게 공약으로 해서 제시돼서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살피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의회 또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전체 사업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공감이 되는 속에서 좀 진행이 되기를 좀 당부드려요. 제가 의원님들 우려나 또 이제 기대 여러 가지 시민들의 기대를 좀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에 따른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많이 미뤄왔던 그런 대규모 투자 사업이라든가 시민들께서 원하는 미뤄졌던 홀드됐던 그런 사업들이 보물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분명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투자 사업이나 우선순위 사업을 명확히 정확히 좀 그 순서를 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 번에 다 쓰면 나중에 굳은 날 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중구 의원님께서 통합재정 안정화 재정에 좀 넣어라. 그럼 시장님도 그 말씀은 계속 하셨어요. 공식석상에서도 저희 회의 때도 통합 안정화 재정 개정을 통해서 좀 많이 좀 저축을 해놨다가 향후에 또 필요한 부분에서 좀 쓸 수 있게끔 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그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세수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그 우선순위나 투자 심사를 좀 명확히 해서 정확히 쓸 때를 좀 먼저 정하고
그리고 부채를 좀 갖는 부분도 좀 우리가 해서 좀 갚아서 우리가 귀하게 들어온 세원인 만큼 요게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평부에서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실장님 뭐 그동안 너무 잘해 오셨지만 이제 퇴임을 또 앞두고 계시고 중요한 건 또 우리 예산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워봤잖아요. 그 어려움을 조금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있을 때 잘 아껴 쓰고 없을 때 또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떤 선에서 잘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또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잘 우선순위와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우리가 계속 건물들을 많이 짓는데 들어오는 민원은 지금 임대가 안 돼서 빈대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주면 시민들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몇백억씩 막 건물을 짓는 거는 이제는 그만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세수 그 과장님도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이순영 의원님. 이게 뭐 그때 마지막이라 높아심이라 높아심인데 제가 8년 동안 시의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보통 5년에 중기재정 계획을 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세수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세수의 예산을 가지고 5개년 동안 보통 사업들이 뭐 건축이나 토목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최소 짧아야 5년이고 뭐 긴 거는 7, 8년 걸리는 건데 그런 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고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사실은 삼성 S전자의 그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한 거하고 완전히 빗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거의 우리가 점등장이 허리띠 메고선 지금 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간절한 요구도 해결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뭐 추측하는 게 한 3년 동안 올 26년, 27년, 28년도까지는 굉장히 S전자의 그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물론 충분히 감안하시되 아까 말씀하셨던 세수 추계도 좀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뭐 연구기관이나 어느 곳에라도 맡겨서 우리 시의 세수 추계가 과연 적절한 건지 그런 것들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대로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대책들은 아까 뭐 안정화 기금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방식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된다.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지리아 씨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시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국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리를 선포합니다.